아니 잠깐만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폭우 때문에 막혀서 근처 한적한 곳을 찾다가 30분 정도 더 시골로 들어왔어요. 진흙에 빠진 것도 기대했던 곳을 못 간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심란하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거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 온전히 지금을 느끼는 것뿐. 기분 좋아지는 하늘과 초여름을 머금은 이쁜 풀들, 그리고 눈앞에 강까지.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차를 돌려서 세워주고요. 짐부터 간단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이 아이템이 있어요. 이 스타벅스 캠핑 체어인데 다이소 캠핑 체어만 쓰는 게 안타깝다고 지인이 선물해 줬어요. 확실히 다이소 체어보다 크네요. 괜찮은데? 그리고 바로 캔맥주를 꺼내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진이 다 빠져서 뭐라도 먼저 마시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방금 여기를 발견해서 오기까지 여기도 막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땐 해냈다는 만족감이 들었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처음 목적지에서 막혔을 때 그냥 오늘은 집에 가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보물 같은 곳을 저는 평생 못 봤겠죠. 그리고 오늘도 금세 잊혀졌겠죠. 여느 날처럼. 근데 요즘 제가 퇴사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는 목표가 있는데 그곳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상 목표까지 갔는데 그곳이 내 기대와 다르면 어떡하지? 하고요. 근데 오늘 나와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가본 곳을 목적지로 하고 떠날 때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가보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냐, 그거에 따라 오늘 하루처럼 달라지겠구나 하고요. 그저 이루기 위해 꾸준히 나아갈 때 결국 나는 이런 보물 같은 곳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말을 전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나의 경험을 전한다는 문장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간단하게 짐을 풀 차례입니다. 거의 1년째 쓰고 있는 방수포부터 깔맞춤이 상당히 괜찮죠? 장비와 식량의 폴딩 박스, 이제 캠핑 장비들을 꺼내 볼 거예요. 코펠부터 랜턴, 버너까지 모두 다 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랜턴 어디서 사냐고 하는데 30년 돼서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심지를 다 써서 오늘 갈아줘야 돼요. 뚜껑을 열고 심지를 꺼내줍니다. 이게 세게 잡으면 바스러지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쓸데없이 컬러풀한 심지. 이렇게 밑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이거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뚜껑을 다시 끼워주고요. 신중해야 돼요. 고정핀 겸 손잡이까지 완성.
이제 하단을 분리하고요. 부탄가스를 장착해줍니다. 요즘 랜턴들은 연료도 세련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의 멋이죠. 돌려주고 불을 켜주면 거의 소독차 수준. 심지가 적당히 타면 이렇게 차분한 가스등이 됩니다.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혼자 멍 때리는 이 느낌, 이 감정,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날이 뜨거웠던 만큼 해질녘 하늘은 환상적이라는 걸요. 참 인상 깊은 하늘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누워있으려고 차박 세팅을 해봅니다. 고정을 풀어주고요. 3열을 눕혀줍니다. 오늘은 오른쪽만 펼 거예요. 다 펴봤자 다 사용도 못하더라고요. 좌석을 이렇게 눕히면 끝. 바로 누워야죠. 목받침을 베개로 발밑을 보면 정말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끝에 자연이 있으면 온전히 쉼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헬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잠도 덜 깼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근처에 무슨 훈련이 있었나봐요. 이제 어둑해져서 저녁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항정살과 라면, 그리고 노날콜 맥주까지. 펼쳐놓으니까 든든하죠. 30년 된 자칼 코페를 꺼내줍니다. 제 나이랑 비슷해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원래는 사실 오늘 수영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처럼 물놀이하고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폭우가 쏟아져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영복도 이쁜 걸로 챙겨왔는데 제 수영복이 안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요리하겠습니다. 어느새 끓기 시작한 물, 스프를 탈탈 털어서 넣기 좋게 만듭니다. 캠핑 와서는 왠지 모르게 부스럭 소리가 좋지 않아요? 풀 밟는 소리, 라면 봉지 소리, 그리고 캠핑의 시작을 알리는 맥주 캔 따는 소리. 생각보다 우리는 사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일상 속에선 그렇게도 여유가 없는지. 어쩌면 진정한 쉼은 익숙했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휴식할 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여기서 먹으면 다른 것처럼요. 라면은 기다리면 확실하게 맛있어지잖아요. 저도 때를 기다리면 결국 이뤄내는 순간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 보려고요. 밤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더한 게 남았어요. 잠시 뚜껑을 닫고요. 선수 교체. 코페를 달궈주고요. 하이라이트인 항정살을 꺼내줍니다. 마트에 갔는데 국내산이랑 거의 가격이 1.5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맛에서도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먹어보고 잠시 후에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피날레죠. 와, 최고다. 오징어 짬뽕엔 진짜 다른 라면이랑 다르게 커다란 오징어 토핑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물론 오늘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긴 합니다.
항정살도 한 조각. 다음 바로 젓가락을 준비합니다. 항정살에 면을 말아서 이렇게 크게 한 입. 제가 국내산이랑 캐나다산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 행동으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남았는데 굽고 싶은 감정 뭔지 아시죠? 그리고 흡입. 아, 좋다. 마지막 마무리는 사실 믹스커피거든요. 새 코페를 준비하고요. 점화가 안 되는데 왜지? 가스가 없네요. 여분도 없는데 어떡하지? 랜턴의 가스를 빼기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괜히 오버하지 말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다이소 캠핑 체어가 별로였는지 이게 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바꾸니까 좋네요. 사용한 코펠들을 넣어주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봅니다. 다음부터 부탄가스 여분을 준비해야겠다는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네요.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겠죠. 실수하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것처럼요. 사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고 그래서 캠핑을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캠핑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에이, 장비 갖추고 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 시작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갖추는 것만이 출발의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캠핑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한 날이 있어요. 평소처럼 열심히 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불안한 날이요. 그때 저는 그 책상 앞에서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근데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무기력증만 오고. 그래서 산책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 내버려 두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나한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니까 놓치고 있었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답이 안 보일 때는 그걸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느슨하게 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퇴사 후에 경험해보니까 물론 몰입하고 전력 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가장 우선 챙겨야 되는 건 내 자신입니다. 절대 내 자신을 놓지 마세요.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내 주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도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나의 녹색 번호판아, 오늘도 고생했어. 정말 멋있게 보여주고 있어. 차분히 멍하니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